저희 첫 번째 코너 대리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지내셨죠? 예. 두 분 매일 보는 사이 아닙니까? 오랜만에 보셨나요? 오랜만에 봤죠? 네. 예. 아니 근데 네. 방송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아니, 시간 전 만에 뵀어요. 부사장님 정말 일주일 만에 뵈서 정말 그렇군요. 오랜만에 뵀거든요. 아, 저도 네. 저번 주 금요일에 그렇죠. 뵙고 저희는 처음- 금요일 날 뵙는데 부사장님 네. 수요일 날 뵙고 못 뵀으니까 좀 아. 저희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닙니까, 부사장님? 아. 보고 싶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진행을. 네, 바로 시작하시죠. 예, 바로. 네, 예. 별로 감흥 없었고요. 네. 대리킴이 바로 가시죠. 아, 오늘도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 있죠? 오늘도 빼놓을 수 없죠. 빼놓을 수 저- 없습니다. 네, 준비를 예.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먼저 띄워주시면요. 네. 오늘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개표 상황에 대해서 앞에서 또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월가에서 바라보는 중간 선거와 또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도하게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모멘텀과 이 비즈니스 특성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번째로는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월가가 바라보는 디즈니와 또 루시드,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 네, 이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네,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부사장님께서 한숨을 또 쉬시나요? 왜? 아니 상원이 48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네. 시간 정도 한 전에 시간 전에? 가지고 온 거여서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할 텐데요. 이 바이든의 향후 2년 동안의 국정 동력과 또 2024년 대선을 또 예측할 중요한 지표로 중간 선거가 꼽히게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원 모두 공화당이 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민주당이 의외로 또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개표 결과 좀 거센 레드웨이브라는 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상원은 확실히 좀 우세를 점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원을 정리를 해보면 상원 같은 경우는 기대와 달리 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좀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중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예상과 같이 좀 다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선자는 다음 달 결선 투표에서 좀 조지아주에서 가려지게 됐는데 과반 투표를 한 후보가 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가 좀 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재정 지출에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하면 이 재정 지출이 또 감소하면서 물가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이번 결과가 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0일에 CPI 발표로 또 초점이 옮겨질 예정이라서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간 선거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RBC 캐피탈과 골드만삭스의 내용을 좀 두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RBC 캐피털의 수석 전략가는 중간 선거가 월가의 예상대로 좀 진행이 되면 연말까지도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공화당 승리가 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시장은 예상대로 좀 조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민주당이 또 이렇게 잘 버티면서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BC 캐피탈에 따르면 사실 주식시장은 역사적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좋아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공화당이 최소한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쪽에서 승리할 것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중간 선거 뒤에는 어떤 경우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올해의 경우가 2002년 흐름과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흐름과 지금이 상관관계가 한 76% 정도라고 밝히면서 S&P가 지금 10월 저점 대비 20% 급등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좀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고 RBC 캐피탈에서는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 좀 큰 수혜 업종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또 모든 분들이 지루해하시는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 또 헬스케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또 민주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다시 급등할 수도 있고, 또 IRA 법안으로 자동차 업계는 좀 타격을 받았지만 친환경 관련주들은 또 다시 우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 사실 중간 선거에서 중요한 키가 됐던 게 시장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블루웨이브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한쪽 정당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리면 정치적인 극단성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 입장이 안 좋았는데 네. 지금처럼 대통령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 모두 다 스플릿되는 구조, 각자가 권력을 가지고 대립하는 구도가 되면 밸런스가 갖춰지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 베스트 케이스다. 그래서 지금 가는 시나리오는 시장 입장에 나쁘지 않다. 정치적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정책들이 균형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 선거 이후 증시는 환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환호까지요? 환호라기보다는 좋아할 것 같다. 좋아할 것 같다.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다. 네, 정도 보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상승하겠습니까 그럼 최파고님? 뭐 하루짜리 쇼텀한 예측은 제가 능력이 굉장히 없고요. 어렵고요. 롱텀비하게 예. 봤을 땐 뭐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우상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는 좀 그 흥행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그렇죠. 때는 이 네. 상승에 낼리는 결국 CPI에 달려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해서 내일 발표되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긴장되죠 CPI. 기념되시죠? 아마 우리 셰프님 잘 하실 거니까 10시 반에 발표합니다. 10시 네, 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또 금요일에 정리를 네. 다시 해드릴 네. 예정이고요. 사실 또 이런 상황일수록 앞으로 지켜봐야 할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보자는 차원에서 다음 제퍼레스의 전망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10월 밸류에이션 최저치에서 거래되는 이 폭락했던 주식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이 제퍼리스에서는 올해 주식시장은 좀 힘들지만 이 10년 밸류에이션이 최저치인 이런 퀄리티 기업들을 봐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탄탄한 펀더멘털과 또 적정한 이 성장 구조를 가진 퀄리티 주식에 투자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성장주의 하락 중 일부는 좀 구조적인 영향도 있지만 경기 둔화와 같은 이런 주기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피어 그룹들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멘텀과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주식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네, 네. 이 기업들보다는 저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 위주로 좀 말씀을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4가지만 말씀드리면 홈디포, 퀄컴, 3M, 하스브로 정도 등이 있었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 CNBC 기사 들어가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퀄리티 기업들을 구성하는 이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실적 퀄리티의 시그널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순영업자산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스크와 실적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 ETF 또한 좀 ETF가 이제 관련한 ETF도 있지 않습니까, 부사님? 있습니다. 어떤 건지? QUAL 퀄리티 ETF가 있죠. 네. QUAL. 그래서 예. 이런 ETF를 보니까 그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대비해서는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론은 이 ETF 또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좀 퀄리티 기업들에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저 중에 보유하신 게 있습니까? 우리 대리님은요? 저는 홈디포, 마음속에서 보유한 퀄컴.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종목이 없어요? 보유하신 게? 여기서는 3M이 모닝스타가 좀 사랑하는 기업이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네. 딱히 우리 개인 분들이 네. 손이 안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이런 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아쉽지만 하여간 이런 게 버티고 있다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네. 기업 관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기준 3가지에 기준, 대해서 예.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다음은 예. 오늘의 주인공인 디즈니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호실적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디즈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 반대로 실적 발표가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좀 부진한 매출과 EPS를 발표하면서 시간으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포함됐던 다우도 좀 하락하고 이 낙폭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3분기 구독자 수는 확대
확대됐지만 이 손실폭이 좀 커진 것으로 그렇죠. 발표를 했는데요. 시간으로 거의 7%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100가 깨졌죠. 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부의 그 3분기 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트 디즈니를 볼 때 사업부별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6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테마파크 앤 뭐 상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제 36%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저조한 수익성의 주 원인이 이제 미디어 부문이었는데요. 이 광고주 집행이 좀 줄면서 광고 매출이 좀 감소하게 됐고 또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 효과가 좀 반영됐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문은 테마파크 사업 부문이었는데요. 이용객과 또 이용객당 지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좀 높아진 비용 부담을 조금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사장님은 디즈니 또 어떻게 보시나요? 참 네. 고개를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디즈니가 네. 그러면 또 파크가 잘 되냐? 최근에 또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또 닫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 갖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디즈니에 대한 설문을 돌리고 보게 되면 가장 장기 보유할 종목 1위가 항상 디즈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요. 사실 뭐 주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성장성 측면에서는 작년까지 좀 고성장해왔지만 이 가입자 수 성장률이 좀 감소한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의외로 또 디즈니를 또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왜냐하면 제가 사업부를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테마파크, 유선방송, 스트리밍, 라이센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거의 99%가 스트리밍 서비스에만 맞죠. 집중돼 있기 예. 때문에 만약에 테마파크 쪽 이 매출 비중이 좀 매출이 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넷플릭스보다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뭐 이런 포인트로 오히려 디즈니를 실적은 좋지 않지만 좀 지켜봐야 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또 월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루시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루시도. 예. 참 멋진 모델 그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디자인만 디자인이 멋졌습니다. 참 제 스타일이어서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는데 실적은 또 언제 회복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또 3분기에 또 실적이 좀 좋지 않으면서 이것 또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매각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유럽 연합에서 또 다시 이제 인수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슈가 있죠. 네.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결정날 것 같은데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이 경쟁 제한 우려가 좀 큰 사업부 매각을 하지 않으면은 좀 딜이 무산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정을 보겠습니다. 일정. 네, 실적 발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리비안, 유니티, 로블록스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니오 그리고 라이프로렌, 포시마크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어떻게 나올지 제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쿠팡이 하네요. 쿠팡 실적 발표 쿠팡도 있네요. 있습니다. 네. 쿠팡, 쿠팡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최평원님 보시기에 중요한 시점은 끝났죠 거의. 뭐 어차피 네, 빅테크를 중요한, 저희가 네. 보는 거니까요. 지난달 마지막 주가 사실 메인이었던 것 같고 과거에도 시장을 영향으로 역시 빅테크가 네. 키죠. 네. 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몰입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오늘 뉴스 어땠습니까? 뉴스 신선하죠, 언제나. 신선했습니까? 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자료가 너무나 뛰어난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개장 시간까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문득. 아시죠?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언제 또 나옵니까? 저는 금요일에 또 금요일에? 저희 그 박 금요일에? 선생님과 최파부님과 또 대결을 한 부분이 있어서 또 대결요? 결과를 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그렇죠. 찾아뵙겠습니다. 잊고 있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타벅스가 또 훌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